자, 오늘은 제가 이제 예전부터 얘기했던 댐퍼 쇼바의 중요성을 얘기할 건데, 이렇게 생긴 거가 쇼바죠. 쇼바의 내부 단면을 보여주는 거, 요거 스프링 안에 들어있는 이제 피스톤처럼 생긴 이거를 쇼바라고 하는데, 자동차가 운행을 할 때 노면에서부터 진동이 올라올 수밖에 없죠. 노면이 아주 매끄러운 건 아니니까. 자, 타이어가 있고요. 타이어 안에는 공기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충격이 생기는 것들을 서스펜션 안에 이런 부싱들, 러버 같은 것들이 들어가죠. 이런 곳에 러버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 서스펜션을 통해서 스프링이 움직이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요 상단 부분, 댐퍼랑 스프링이 꽂히는 곳에 마운트라고 하는데, 여기에 마운트가 알루미늄으로 돼 있는 게 승차감에 영향을 준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휠의 알루미늄 형상도 되게 중요하고, 바퀴를 잡아주고 있는 이 서스펜션도 알루미늄으로 돼 있느냐 스틸로 돼 있느냐에 따라서 승차감에 많은 차이가 난다. 그래서 알루미늄 합금을 썼을 때 잔진동의 펄스, 그 다음에 감쇄력을 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쇠자를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감쇄력 등등 굉장히 중요하다. 이 알루미늄 합금을 씀으로 해서 걸러지는 잔진동의 펄스는 굉장히 잔잔한 잔진동이어서 사람한테 피로도를 주는 굉장히 잔잔한 펄스를 걸러주는 건데, 자동차가 주행을 하면서 노면으로부터 올라오는 노면 진동도 있겠지만, 바퀴가 돌아가면서 생기는 여기서의 고유 진동도 있어요. 그리고 얘가 위아래로 움직일 때, 또는 바퀴의 공기층이 여기에서는 눌리죠. 중량 때문에. 일로 가면 다시 팽창을 하니까 타이어가 쭈그러들었다 펴졌다 쭈그러졌다 펴졌다 하면서 여기서 생기는 공기층의 변화, 압력 변화에 의한 잔진동도 생길 것이고, 타이어의 패턴에서 오는 또 소음도 있고 잔진도 여러 가지 때문에 이런 데다 알루미늄 합금들을 다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알루미늄 합금이 효율성이 되게 높아요. 잔진동의 펄스를 억제하고 감쇄를 가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저렴한 차일수록, 또는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 중량급의 차는 스틸을 쓰는데, 요새는 알루미늄 합금에 대한 기술이 되게 좋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고중량의 큰 힘을 견뎌야 되는 차들도 알루미늄 합금을 지금은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요 서스펜션들이 달리는 곳에 들어가는 러버나 부시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엄청난 기술이 필요해요. 제가 이 독일하고 일본에 부싱 기술이 있다고 내가 늘 말하잖아요. 이 부싱은 스프링하고 다르게, 스프링은 상하에서만의 진동을 흡수해주는 승차감을 위한 역할을 하지만, 부싱은 360도를 대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싱의 굵기, 모양, 안에다 구멍을 가로로 길게 내느냐, 구멍 4개를 동서남북에다 뚫느냐 어쩌느냐에 따라서 스프링이 상쇄시키지 못하는 다각도에서의 진동을 또 상쇄하는 기능을 또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 알루미늄의 재질도 되게 중요하지만, 서스펜션의 형상도 중요하지만, 이 부싱도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타이어도 엄청난 역할을 하고, 공기의 압력도 엄청나게 승차감에 많은 영향을 주고, 어떤 중량, 1500kg냐, 2000kg냐, 1800kg냐에 따라서 스프링의 레이트, 스프링의 강성을, 어떤 거를 어느 위치에 어떤 각도로 쓸 것이며, 코일을 크게 3번 감을 것이냐, 좁게 7번을 감을 것이냐, 이렇게 감다가 중간에는 넓게 감고 끝에는 좁게 감을 것이냐, 여러 가지 기술을 동원해서 승차감과 스포츠성과 안전성을 계산해서 차를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맨날 하체 리뷰를 하면서 얘네들이 진짜 지오메트리가 끝장나도 어쩌다 말았더니, 또 오토기어 김정민 씨가 예전에 할아버지랑 같이 지오메트리는 인간이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지오메트리라는 건 과학에서 쓰는 말이고, 현대자동차의 카탈로그에도 나와 있어요. 지오메트리 특성이 좋다 어쩌다. 자기가 못 느끼면 나도 못 느껴야 되나? 나는 느끼고 자기가 못 느끼면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건데, 자기 반성을 안 하고 나를 뭐라고 그래요. 지오메트리를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지오메트리를. 자, 그리고 노 사장이 풍부한 쇼바감,
잠재력을 지향하고 조종성과 스포츠성 등에서 페라리나 포르쉐나 BMW의 댐퍼를 늘 좋다라고 하면 그 댐퍼가 두꺼워야 된다, 길어야 된다. 사실 두껍고 크고 긴 거는 인류 역사상 남녀 간의 문제에서 종족 번영의 문제에서 너무나 중요한 거죠. 제가 뭐 말을 해봤자 뭐 하겠냐마는 다시 한번 제가 이 쇼바 댐퍼의 중요성을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들 그동안 제가 설명하지 않은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말했던 서스펜션에 가기 이전까지 타이어, 공기층, 휠, 언스프렁 매스라고 해서 요 밑에 그러니까 요 전체의 질량, 그 다음에 서스펜션의 소재, 그 다음에 부싱, 러버, 여기에 구조 W15이냐, 맥퍼슨이냐, 멀티링크냐, 인테그럴이냐, 뭐 여러 가지 중요성이 있고, 그리고 나서 스프링을 어떻게 달고 이 위에 마운트를 알루미늄을 할 것이냐, 어디까지 하고 그 다음으로 물론 이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중요해요. 근데 노 사장은 그 중에 으뜸은 댐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쇼바가 저는 정말로 중요하다. 근데 사람들은 쇼바의 중요성을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이걸 언제 알았냐면, 때는 바야흐로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쯤? 지금으로부터. 제가 20대 초중반에 라디오 컨트롤, 무선 조종 RC카를 갖고 놀 때 최고 속도가 실제 우리가 쓰는 이 실차를 기준으로 100km 가까이 나와요. 근데 걔가 스케일이 뭐 8대1, 뭐 10대1 막 이러니까 실차 속도로 따지면 막 800km 이상 나가는 차인 거죠. 엄청 빠른 거죠. 그 조그만 차가 시속 100km가 나오니까. 그 차를 갖고 놀 때 코너에서 제가 자꾸만 그 언더로 그 장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쇼바랑 스프링 튜닝을 하는데, 걔도 막 티타늄 쇼바가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래는 플라스틱, 이 쇼스테이가, 쇼바 전체가 강화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데, 막강한 운동 에너지가 쇼바 코너를 돌 때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 차가 앞으로 쏠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안 좋은 노면을 달 때 바퀴가 위아래로 움직이면 스프링이 계속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승차감을 위해서 움직임을 할 때 스프링을 억제시키고 단단하게 노면을 잡아주고 모든 하는 역할이 되게 많은데, 그 역할을 뭘로 하느냐?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이 운동 에너지를 뭘로 변환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열 에너지로 변환을 시키는 거예요. 자, 열 에너지로 바뀌니까 내가 갖고 노는 라디오 컨트롤 RC 퓨어 레이싱에 제가 서펀트사의 VTEC하고 무게네 또 뭐하고 교쇼에 뭐 다 이름도 까먹었어. 아무튼 얘네들이 쇼바의 케이스가 강화 플라스틱 FRP로 돼 있으니까 열을 받으면 플라스틱이 어떻게 되겠어요? 변형이 오죠. 그러니까 쇼바의 움직임이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너를 돌 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코너를 돌 때 바깥집 바퀴가 눌리고 스프링이 그거를 다시 복원하려고 했다. 쇼바가 정확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내 차에 달려있는 쇼바가 정확하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코너에서 자꾸 오버가 나거나 개언더로 차가 자꾸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큰 맘을 먹고 되게 좋은 티타늄으로 돼 있는 쇼바랑 이 안에 들어가는 오일의 점성을 앞과 뒤를 다른 점성으로 튜닝을 하니까 코너에서 차가 돌지도 않고 날아가지도 않고 코너링 속도가 더 빨라져요. 그래서 직발에서 세게 달리는 것보다 코너에서 차를 잡는 추월하는 타쿠미 운전 기법을 썼던 건데, 저는 그때부터 댐퍼가 중요하다는 걸 그때 RC차를 갖고 놀 때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현대자동차 그 대리점에서 차를 팔 때 투스카니를 산 적이 있었는데, 수동으로 빌스테인 PSS9으로 댐퍼를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수입차를 수입해서 외국에서 중고차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일할 때는 CLK를 사서 아까 얘기했던 V3 댐퍼, 그 KW사의 V3 댐퍼도 써보고, 또 다른 차에 가야바, 그때 SUV였는데 갤로퍼였나 뭔가 가야바 댐퍼를 단 차도 타봤고, 일본에 무슨 댐퍼가 달려있는 튜닝카도 타보고 했을 때, 이 댐퍼가 좋은 댐퍼를 끼면 차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제 거 그때 투스카니가 제가 이것저것 튜닝을 저는 엔진 튜닝은 잘 안 하고 하체 튜닝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 승차감이 좋았어요. 웬만한 차들보다 훨씬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댐퍼의 중요성을 알았던 거예요. 20대 후반에. 그래서 저는 리뷰를 할 때도 항상 댐퍼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지금 정비할 때도 손님들이 저한테 와서 견적을 뽑고 뭐하고 하면 다른 거는 뭐 이런데 암대가 막 붙어 이거 러버가 찢어지고 뭐 뜯어지고 뭐하고 소리가 나면 이건 해야 됩니다. 이건 위험합니다. 뭐 하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댐퍼 얘기가 딱 나오면 댐퍼는 사실 지금 안 바꿔도 큰 문제가 없죠. 왜냐면 댐퍼가 터졌다고 해서 차가 못 가진 않아요. 근데 전 얘기를 해줘. 고속주행에서 자동차의 안전에 굉장히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게 댐퍼입니다. 특히나 빠른 속도에서 차선을 변경할 때 뒤가 흐르거나 코너를 돌 때 차가 밖으로 날아가지 않게 억제해 주는 건 댐퍼가 하는 역할이 되게 큽니다. 그리고 댐퍼는 고속주행에서 본인의 피로도나 안정감, 승차감의 많은 부분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울퉁불퉁한 도로를 달릴 때나 시내 주행에서도 댐퍼가 주는 비중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비를 하기 이전부터 늘 사람들한테 하던 말은 자동차를 수리함에 있어서 뭐 엔진 수리니 뭐니 다 돈 주고 수리해요. 잘 고쳐서 만족해. 고쳐져서 다행이야. 다 그러는데 자동차를 수리하고 뭔가의 메인터넌스를 함에 있어서 댐퍼 4개를 교환했을 때 돈이 나가잖아요. 뭐 200이 나가든 300이 나가든 나가잖아요. 나갈 때 출혈이 크죠. 이 불경기에 내가 200만 원을 쓴다니. 국산차들도 한 1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니까. 이 불경기에 내가 100만 원을 쓰다니. 썼어. 딱 차를 타고 딱 나가서 한두 시간만 딱 타면 돈이 아깝지 않은 정비가 바로 댐퍼 쇼바입니다. 자동차를 수리할 때 내가 지불한 수리비 중에 가장 돈이 아깝지 않고 가장 가성비가 좋고 가장 만족도가 크고 가장 안정감이 있고 여러 상황에서 가장 값 대비 큰 수행을 하는 게 댐퍼입니다.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주는 역할을 하냐? 뭐 스프링의 뭐 탄성 레이트를 뭐 억제하는 거냐? 뭐 도대체 댐퍼 왜 그러는데 스프링이 위아래로 계속 흔들리는데 스프링은 한번 띠용 하면 이거를 멈출 때까지 상당 부분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스프링은 중량하고 뭔가의 물체에 닿았을 때 위로 올라갔을 때 움직이는 범위를 계산해서 만들지 이 차를 억제하고 뭐 하는 거는 치밀하게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스프링은. 그렇게 모든 걸 다 스프링에다 계산값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 스프링은 댐퍼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은 스프링만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자, 스프링을 단단하게 만들었어. 그러면 출렁출렁 안 하니까 세게 갈 수 있겠죠. 대신에 일반 도로에서 딱딱해서 못 타요. 자, 스프링을 부드럽게 만들었어. 굉장히 출렁출렁 부드러워. 멀미 나서 죽어요. 그리고 세게 달리면은 차가 막 사방으로 흔들려서 못 달립니다. 댐퍼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은 스프링만으로는 이 차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댐퍼, 이 빨간색 쇼크옵셔버 댐퍼가 들어가는데, 자, 댐퍼는 스프링의 움직임에 있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목적성이 딱 정해져 있어요. 노 사장의 리뷰를 보면, 하체율을 보면, 승차감, 고급짐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스포츠성에 포커스를 맞출, 둘 중에 하나예요. 스프링을 부드러운 걸 넣고 댐퍼도 부드러운 걸 넣어서 롤스로이스처럼, 벤틀리 옛날 것처럼 좋은 승차감으로만 갈 것이냐, 아니면 스포츠카처럼 딱딱하고 단단하게 노면을 잡고 차의 흔들림이 없게 갈 것이냐, 로 세팅을 하다 기술이 좋아지면서 스프링 레이트의 변화를 여러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아까 내가 얘기했던 서스펜션에 들어가는 러버나 부싱의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대응할 수 있는 스프링의 탄성 레이트라든가 부싱 또는 이 서스펜션의 소재 공학들이 이 발전을 하면서 댐퍼도 같이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가변 댐퍼가 나와요. 부드럽게 움직이다가 스포츠성을 누르면 댐퍼가 딱딱하게 움직여요. 부드럽게 움직이려면 댐퍼 안에는 사람들이 가스 쇼바 그러면 가스가 들어오는, 가스로 움직이는 쇼바는 없어요. 에어 쇼바, 에어로 움직이는 쇼바 없습니다. 에어 쇼바는 스프링이 에어 공기 주머니가 들어가는 걸 에어 쇼바라고 하는 에어 스프링. 스프링, 철제 스프링 대신에 공기 주머니를 넣는 거를 에어매틱, 에어 쇼바, 에어 스프링이라고 하는 거고, 모든 차는 댐퍼가 다 들어갑니다. 쇼바가. 그리고 이 쇼바 안에는 오일이 들어갑니다. 이 오일을 안에서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오일이 밖으로 빠졌다 안으로 들어갔다 하면서 피스톤이 뻑뻑하게 움직이는 건데,
이 오일의 점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댐퍼가 뻑뻑하게 움직이는 애들도 있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애들도 있고, 댐퍼 안에서 움직이는 이 피스톤이 움직일 때 위아래로만 오일이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고, 바깥으로 오일이 빠져나가고, 또는 여기다 챔버를 바깥에다 달아서 바깥쪽으로 오일이 빠졌다 나갔다 하는 애들도 있고, 여기에 더불어 기술이 또 발전하면서 가스 쇼바라는 말이 왜 나왔냐? 댐퍼 안에서 움직이는 이 피스톤이 움직일 때 끝까지 갔다가 다시 복원이 되려고 했을 때 오일이 밀어내는 힘이 약하거나 스프링이 다시 이걸 끌고 나갈 때 막 차를 세게 막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급브레이크 밟고 하면 스프링이 막 움직이는데, 안에서 댐퍼가 좀 더 민첩하게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오일이 뻑뻑한 게 들어가서 스포츠성을 지향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프링과 차는 막 빨리 움직이려고 하는데 얘의 움직임이 만약에 빠르지 않는다면 빠르게 바퀴를 밀어내고 빠르게 바퀴가 다시 이렇게 프레싱이 되고 다시 바퀴를 밀어내고 하면서 빠르게 노면 대형이나 차체의 움직임의 롤 값에 대응해서 바퀴가 막 빠르게 움직여야 돼. 빠르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현가하 질량 이런 소재들을 가벼운 걸 써서 바퀴가 또 민첩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사람으로 말하면 조깅화를 신고 뛰는 거죠. 군화를 신고 뛰는 게 아니라 바퀴가 빠르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막 이런 것들을 했는데 댐퍼가 묵직하게 움직이는 걸로 세팅을 했더니 막 바퀴는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오일이 점도가 세니까 얘가 빠르게 못 움직여. 그러면 차가 민첩하게 움직일 때 싹 코너를 돌고 나왔는데 복원이 돼야 되는데 얘가 만약에 늦게 복원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차체의 평형 유지라든가 한쪽으로 쏠려서 뭔가 하중이 더해지는 쪽에 반대쪽에서 얘를 못 밀어내면 이게 안 되면 운동의 변화, 운동 에너지의 변화, 질량 변화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서 차가 또 날아갑니다. 그래서 댐퍼의 움직임을 빠르게 해주기 위해서 끝부분에 가스를 채워요. 고압 가스를, 압력이 셉니다, 얘가. 막 2바, 3바가 넘을 거예요. 압력을 채워서 얘 2바? 20바? 아무튼 압력이 세요. 몇 번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얘네가 눌렸을 때 얘를 다시 복원시키는, 그래서 오일에 압력을 걸어서 고속 영역에서 감쇄력의 추종값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걸 가스를 넣어서 하는 거예요. 그만큼 댐퍼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안에다가 가스까지 넣어서 댐퍼가 다시 리바운딩을 할 때 또는 프레싱이 될 때 이 역할 수행을 할 수 있게끔 감쇄력의 추종을 바꿔주기 위해서 가스까지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동차가 어떤 댐퍼를 쓰느냐에 따라서 오일이 한쪽으로, 그러니까 뭐 단동식, 복동식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댐퍼가. 이쪽 위쪽에만 밸브가 있는 것도 있고 양쪽에 밸브가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밸브가 쉽게 못 열리게 밸브 끝에 스프링이 달려 있기도 해요. 그래서 잔잔한 데를 갈 때는 이 댐퍼의 움직임이 그닥 세지 않을 때는 아예 밸브가 안 움직이게 스프링이 밸브를 눌러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가 움직임이 격해지면 밸브가 열려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가 유동성 뭐 가변 댐퍼니 뭐냐 하는데, 그러니까 고급진 댐퍼들은 잔잔한 데를 갈 때는 되게 부드럽게 댐퍼가 승차감에 어시스트를 줘요. 그러다 이제 움직임이 과격해지고 뭔가 댐퍼의 스프링의 움직임의 범위가 커지면 오일이 샥샥 빠져나가면서 댐퍼가 쑥쑥 왔다 갔다 하면서 스프링을 제어를 해주는, 그러니까 차체의 움직임을 굉장히 억제를 잘해주는. 그래서 그 WRC나 F1 차들에 들어가는 댐퍼들이 비싼 거는 4개 1억이라고 하잖아요. 댐퍼에도 엄청난 기술이 들어가요. 엄청난 소재 기술. 노 사장이 맨날 그러잖아. 댐퍼 슈퍼카나 BMW 중에 M이나 이런 애들은 댐퍼를 스틸로 안 만듭니다. 댐퍼를 합금으로 만들어서 열 방출에 유리하게끔 만들어서 댐퍼가 열을 덜 받게 만들어요. 노 사장이 갑자기 여기서 열 얘기를 왜 하지? 댐퍼가 열을 받으면 어때서 그러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핵심인 거예요. 노 사장이 지금까지 댐퍼의 중요성을 막 말하면서 자동차가 움직임에 있어서 댐퍼가 되게 중요한데,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댐퍼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스프링이 상하로 세게 흔들리는 걸 억제. 이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억제시킬 거냐? 운동 에너지를 뭔가 흡수를, 열 에너지로 변화를 한다니까요.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댐퍼에서 열이 나기 시작해요. 우리 엔진을 왜 갈아요? 엔진이 막 움직이면서 오일을 맨날 끓여주잖아요. 맨날 끓이니까 우리 닭튀김 60개 통다 60마리 튀기고 기름 바꾼다 그러잖아. 닭 튀길 때 오일 기름을 왜 바꿔요? 계속 끓이니까 오일이 성질이 변하잖아요, 기름이.
자동차 엔진 오일, 피스톤이 계속 오일을 문대니까 오일이 헐어. 그리고 엔진이 계속 뜨거우니까 오일을 끓여. 그러니까 오일의 점도가 물러져. 오일의 점도가 물러지면 어떻게 돼요? 오일이 가져야 되는 본연의 성질값이 떨어지게 되죠. 댐퍼. 오래 타면 댐퍼에서 노선이 뭐예요? 10만 타면 댐퍼의 수명이 30% 정도밖에 안 남을 것입니다. 왜? 계속 움직이니까 오일이 끓어요. 댐퍼는 뭐해?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니까. 오일이 계속 끓으니까 어떻게 돼? 노사장이 25년 전에 RC를 갖고 놀 때 느꼈잖아.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오일의 점성이 안 좋은 걸 썼더니 차가 계속해서 돌아. 차가 계속해서 날아가. 오일 점도를 올리고 좋은 피스톤을 쓰니까 차가 안정적으로 가. 나는 그걸 RC에서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키로수를 갖게 되면 오일이 물러지는 거예요. 오일이 물러지고 이 피스톤에 마모가 오겠죠. 계속해서 쇽스테이에서 피스톤이 빽빽하게 계속 움직이면 헐지 않을 균형이 어디 있겠어요. 계속 뻑뻑하게 피스톤이 움직이는데. 그러면 이 쇽스테이가 헐 거 아닙니까? 쇽스테이도 헐고 피스톤 사이에 유격도 생기고 오일이 물러지는 거예요. 계속 열을 받으니까. 그래서 댐퍼의 수명이 다예요. 자, 그래서 키로수가 10만 이상이 넘어가면 내가 이 차를 계속 타면 차도 늙는데 나도 같이 늙어요. 그리고 내가 차에 익숙해져요. 익숙한 게 정말 무서운 거잖아. 개구리를 찬물에 넣고 물을 끓이면 쥐가 있는지 모른다잖아요. 익숙하니까. 같이 가는 거야. 같이 미지근하게 같이 끓어버리니까 뜨거운 물이라는 걸 알기 전에 자기도 모르게 익어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차를 타면서 5년, 6년, 7년을 타면서 차가 키로수가 많아지면서 차도 늙고 나도 늙고 내가 차에 익숙해지니까 내 차의 댐퍼의 수명이 다 있는데 예전 신차 때 그 느낌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같이 계속 세월을 보냈으니까. 그러다가 남의 차, 친구가 새 차를 샀대. 아니면 어디 가서 시승해서 새 차를 샀더니 너무 좋아. 본인의 차의 서스펜션의 노화와 댐퍼의 오일의 점도가 다 물러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댐퍼를 딱 바꾸면 어떻게 돼? 신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박민성 PD도 자기 차 댐퍼 바꾸고 지금까지 정비한 거 중에 제일 좋다 그러잖아요. 댐퍼를 바꿨을 때 주는 이 만족도나 성능 안정감의 업그레이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순정 댐퍼라도 현대 기아 자동차 순정 댐퍼 싸요. 막 7만 원, 9만 원 막 이래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바꾸면 확 차이가 납니다. 확 차이가 나요. 노사장한테 와서 바꾸세요? 아니에요. 동네 아무 데나 가서 바꾸세요. 현대 가서 바꾸든 큐서비스 가서 바꾸든 BMW 어디를 가든 상관없습니다. 댐퍼를 바꾸는 순간 내 차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승차감이 달라지고 고속에서의 안정감이 달라지고 장거리를 갔을 때 피로도가 확 줍니다. 댐퍼가 하는 역할은 그렇게 크고 그렇게 광범위해요. 특히나 고속 운전이 많다. 내가 고속도로에서 또는 뭐 간선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나는 높은 스피드를 좋아하고 다른 차들을 추월하기를 좋아한다. 반드시 댐퍼의 상태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브레이크를 밟던 가속을 하면서 차선을 바꾸던 급격하게 끼어들고 브레이크를 밟던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감을 유지시켜줘요. 댐퍼는 승차감이나 코너링 시에만 중요하냐? 아닙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앞이 확 주저앉는 거. 보통 예전에 그랜저 XG가 그런 게 많았어요. 키로수가 한 10몇만 원 오래되면 급브레이크 밟으면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도 멀 때 브레이크 밟으면 하체가 닿아요. 그윽하고 걸립니다. 왜 그래? 사람들은 차고가 낮아졌다고 생각해요. 차는 스프링은 웬만해서는 차고가 낮아지지 않아요. 짐을 많이 싣고 다녔을 때나 스프링이 줄어드는 거지. 보통은 댐퍼가 오일이 없으니까 오일이 너무 물러지니까 브레이크를 꽉 세게 밟으면 스프링이 딱 줄어들 때 댐퍼가 버텨줘야 되는데 못 버텨주니까 스프링이 푹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하체가 긁힙니다. 그런 차들은 스프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댐퍼를 바꾸면 하체를 안 긁어요. 그만큼 댐퍼는 코너나 승차감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앞뒤 바퀴의 무게 배분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댐퍼가 안 좋으면 내가 손님들한테 고속도로에서 조심하세요. 고속도로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앞으로 노즈 다이브가 심해지니까 뒷바퀴가 그립을 잃게 돼요. 앞으로 많이 꼬꾸라지니까. 그 상태에서 핸들을 틀면 어떻게 돼? 뒤가 돕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속도로 이렇게 공중에서 찍는 영상들 보면 고속도로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회피하면서 차가 도는 애들이 댐퍼의 수명이 다 했을 때 그래요. 너무나 앞으로 꼬꾸라지니까 뒷바퀴가 그립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 앞으로 많이 꼬꾸라지게 되면 앞뒤에 무게 배분도 틀어지니까 또 위험해지죠. 급출발을 할 때도 뒤로 너무나 주저앉게 되면 앞바퀴의 그립이 안 좋아져서 안 좋은 거고, 이런 차들은 코너를 세게 돌 때도 바깥쪽 바퀴 또는 안쪽 바퀴가 노면을 꽉 잡는 노면 홀딩성도 월등하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맨날 하체 리뷰할 때 댐퍼가 굵어야 된다, 풍부한 쇼바감이 나온다, 댐퍼의 소재가 뭐다, 댐퍼의 상단에 뭐가 꽂혀 있다, 부싱이 얘네가 뭐가 들어갔다, 부싱이 크다, 뭐 내가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체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노 사장이 맨날 9년 전부터 늘 하체 우리기를 할 때 항상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니까. 자동차는 처음 설계할 때 뼈다구 아키텍처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서스펜션의 구성을 어떻게 뽑아놨느냐, 무게 배분이 어떻게 돼 있느냐, 무게 중심이 어느 만큼 내려갔느냐, 그리고 파워트레인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근데 일반인들은 껍데기나 옵션을 보죠. 저는 껍데기나 옵션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댐퍼를 정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안전에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가 타는 상황에서의 승차감이나 부드러움, 장거리 운전 모든 부분에서 댐퍼가 주는 역할은 엄청 크기 때문에 댐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고, 노사장 저거 댐퍼 팔아면 저한테 안 와도 된다니까요. 내가 언제 우리 게러지로 오래? 동네 카센터에서 하시든 센터를 가시든 뭐 본인이 인터넷에서 사서 공임을 주고 하든 어떻게 해도 좋으니까 댐퍼는 진짜 중요합니다. 안전, 승차감 모든 부분이니까 제발 댐퍼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래서 노 사장이 옛날부터 하체 우리기 할 때마다 항상 풍부한 쇼바감을 얘기했구나. 그래서 노 사장이 하체의 소재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어떤 방식으로 서스펜션을 잡아주고 있는가를 늘 얘기했구나 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댐퍼. 아시겠죠? 이제부터라도 본인 차의 키로수나 본인 차를 타고 다닐 때 뭔가 조금이라도 아쉬운 부분이나 피곤함이 있다라고 하면 댐퍼를 한번 바꿔보세요. 신세계가 열릴 겁니다.